네, 이어서 오늘 아침 놓쳐서는 안 될 뉴스 위클리 핫 뉴스 랭킹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클리 핫 랭킹 뉴스 1위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기묘한 탄핵 숫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화제가 됐던 숫자입니다. 곧 이어서 저희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어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 소추안 가결 상황 한번 보시죠.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최 편집장님, 234표. 보통 일반적인 예상이 205표에서 220표 사이였었거든요.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234표를 예상했다고 하면 사실은 비정상이죠. 네. 그렇고 이제 저도 한 210표 정도를 예상했는데 왜 그랬냐면 사실은 불과 한 8개월 정도의 4.13 총선이 있었고 4.13 총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배지를 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은혜를 입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공천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에서. 자, 그렇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게 중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들이 만약에 굳이 거기서 다른 표결을 안 하더라도 네. 사실상 이거는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반대표는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의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박이 한 70 내지 80명이 된다는 건데 네. 그 중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예외 없이 아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의 정도는 표시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는 거의 다 이제 반대표를 던질 걸로 본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그 마지막 예의마저 안 지킨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는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좀 정치라는 게 뭐 저는 정치부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은 제가 모르는 분야도 아직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약간의 자괴감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 교수님, 어제 그리고 기권표 2표, 무효표 7표였는데 무효표 중에서도 대부분은 찬성표랑 마찬가지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석들이 충분히 나왔고 저도 네. 이제 최 편집장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와 같이 친박계 의원들이 일부 이탈표가 나왔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지키는 것보다는 나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방점을 더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저께 만약 표결 결과가 200표를 간 넘는 상태로서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우리가 상정을 한번 해본다라면 그러면 결국은 친박계의 상당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한 국민의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 탄핵안에 가결한 비박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분당과 탈당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보수 정당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고립되면서 패족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어저께 생각보다 많은 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분당으로 가는 길이 잠깐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내가 친박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의 일부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막차까지 타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될까라는 생각 속에서 나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어저께 우리가 표결 결과에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근데 이 탄핵 결과의 숫자를 보면 네. 참 기묘하다는 지금 반응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한 명은 지금 최경환 의원이죠. 불참을 했고 네. 234표의 찬성표가 그래서 나왔고 또 반대표가 56. 56표. 그다음에 뭐 무효표 무효표가 이것도 8, 9, 10에 대해서는 되게 의견이 요건 분분해요. 날짜니까 여기까지가 어제 숫자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1, 2, 3, 4, 5, 6, 7 네네. 이걸 보고 다 어제 소름 돋는다. 네. 우주의 기운이 우주의 작용했다. 기운이었다. 뭐 SNS에 이런 얘기가 네. 만연했습니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럼 8, 9, 10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날짜로 놓으면 뭐 1에서 30일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네. 8일 날 보고했고 9일 날 가결했고 10일 날 오늘 촛불 집회 열리니까.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뭐 오늘 국민 승리 촛불 집회가 되겠죠. 네.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이게 날짜가 아니고
이게 지금 표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8도, 이어지는 8도 표 숫자일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염원을 담아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 8은 헌재에서 네. 인용을 하는 숫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1월 말에 박한철 소장이 이제 퇴임하고 나면 말이죠. 네. 8명이 심리와 판결해야 되는데 전원 찬성해야 만장일치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쉬워 보이진 않고 어쨌든 6명 이상은 인용을 해야 예. 탄핵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볼 문제인데 네. 8, 9를 연결해서 그럼 헌재가 89일 만에 판결하지 않겠느냐. 지금 숫자 맞추기 이제 네. 8, 90의 의미를 굉장히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네. 한번 좀 지켜보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8, 90을 채워나가는데 뭐 오늘부터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네. 이제 잠깐만 얘기해. 네. 89일이라는 게 의미가 좀 있을까?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꽤 그러니까요. 높다고 아,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1월 말에 박한철 소장이 그 임기 만료잖아요. 그렇죠. 네. 3월 13일이 또 이정미 이정미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 만료예요. 네. 그러면 이정미 재판까지 없어진다고 하면 7명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2명만 반대하면 기각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을 만들기 전에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한다고 치면 네. 그러니까 3월 13일 전에 친다고 그러면 89일째가 3월 7일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네요, 네. 진짜.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그렇다고 해가 그걸 뭐 재판소에서 맞추긴 어려운 것 같은데 3월 7일 확인해보면 화요일이더라고요. 선고할 수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선고할 수 있는 날짜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 숫자들이 뭐 이제 네티즌들이나 누리꾼들이 보고 만든 거지만 헌법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외우기 참 좋게 돼가지고 네. 예. 앞으로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우면서도 계속 우리나라에서 뭐 우주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게 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숫자 말 노름도 좀 계속적으로 더 회자가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주의 기운이라는 말이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네, 그렇죠. 상당히 인구에 회자되던 맞습니다. 말 아닙니까? 그걸 좀 빗대서 이런 분석이 네. 나온 것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좀 놀라웠던 게 국회에서 탄핵 찬성률이 78%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거의 비슷한 숫자로 네. 탄핵 찬성률이 나왔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탄핵을 찬성하는지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네. 78%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을 가정해서 300명의 0.78을 곱해보면 정확하게 23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게 여의도 정치권에 의한 탄핵이라기보다는 국민의 준엄한 촛불 민심에 의한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과연 정말 허투른 소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었고요. 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안에 가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본인이 생각보다 지역구에서 들어보고 있는 국민들의 민심과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역사의 한 순간의 그 현장 속에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었는데 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랑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국장님 보면은 그 탄핵도 가결에 이제 찬성한 그런 국민 여론이 78.2였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에 대해서 또 반대한 그 퍼센테이지도 78.2였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과 그 국민 여론의 차이가 네. 굉장히 크죠. 그 네. 당시에는 사실은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컸고 그 당시에도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 촛불 집회는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 네. 집회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가 그 이제 뭐 이른바 네. 주최 주장으로 뭐 232만까지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하고 그런 거 보면 그 탄핵의 양상이나 그다음에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받는 혐의 이 부분도 이제 굉장한 차이가 있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그 63일 만에 헌재에서 기각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아마 63일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3가지 탄핵 소추 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3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3가지를 뭐 일부 일각에서는 뭐 이 중에 뭐 분명한 거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정해놔도 탄핵은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 제가 보건대는 이 중체에 대한 일을 13가지나 되는 그 탄핵 소추 사유를 그냥 몇 가지 가지고 요거 해결됐다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아마 무리가 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63일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퍼센테이지, 탄핵 찬성률과 반대율 이런 퍼센테이지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받고 있는 혐의 뭐 이런 것과 전부 비교하면 그때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도 꽤 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희가 지금 2004년 국회 모습하고 어제 모습을 네. 대비해서 네.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2004년에는 굉장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근데 어제는 싸움에다가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1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국민들의 성숙도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네. 또 정치권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얼마나 열었느냐의 차이일 수 있다. 2004년의 탄핵은요, 정치권 내에서의 이합집산과 이전 투구에 어찌 보면 제가 네. 보기에는 열린우리당이라는 새로운 여당이 생기면서 야권에서 분열이 발생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걸어서 총선 직전에 뭐 난리가 났던 모습이고 네. 국민들은 왜 이렇게 국정이 흔들리나 탄핵 반대다 촛불 집회를 하는데 그 민심이 반영이 안 됐죠. 여의도 정치권 내의 입장과 국민들의 입장이 갈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서정연하게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은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우리가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거수기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78 정확히 맞아떨어진 게 신기하게도 민의를 그대로 이 여의도 정치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최초로 반영한 사례가 아닐까 싶을 네. 정도로 그 광장의 국민들 또 광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집에 있는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최대한 반영한 이 국회에서의 예. 투표가 이루어졌던 사례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투표는 굉장히 질서정연했는데 이 질서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하면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그렇죠. 거 아닙니까? 100만 명, 200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도 한 건의 연행도 없는 비폭력 평화 집회를 했고요. 네.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사라지는 축제 같은 저항을 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에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이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됐다면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남는 과제는 뭐냐면 대통령도 결국은 선출직이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선출을 했는데 네. 자, 이 대통령은 언제까지 네. 국민의 뜻을 좀 이제 국민의 뜻에 대응할 예. 것인가. 어제 제가 모두 발언 보면서 대응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쓰셨어요. 그래서 헌재와 그리고 특검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어떨까 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박주인 변호사님. 네. 근데 사실 저번 주에 저희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결과를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번 주에 이런 그 보도들이 있었어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청와대 미용사와 조리장의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또 여론에 영향이 미쳤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아마 친박 의원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같아요. 과연 정말 우리 새누리당 그래도 마지막 어떤 믿음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도된 이런 부분이 컸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조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더 충격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가결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이제 헌법재판소 갔을 때는 이 숫자도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작용이긴 하지만 정치작용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 200 간 넘은 상태에서 넘어온 거하고 234명 아주 압도적으로 넘어온 거하고는 헌법재판관들이 봤을 때 좀 심리할 때 부담감이 좀 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234명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주목이 됩니다.